이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크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당정 간의 불협화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표출된 거죠. 네. 그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당내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정청래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과격한 어떤 그 민주당 내 개딸 지지층들이 그런 과격한 요구를 하면 그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당의 문화 자체가.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엇보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진보 진영의 일종의 좀 문화 같아. 그러니까 야당했던 그 전투적 문화를 여당이 돼도 그대로 하는 거.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정청래 또는 추미애 최민희식의 이런 자기 정치는 뭐냐면 그 자기 정치를 지지해주는 강성 지지층이 올라타서 당에서 일정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어준이 몰고 다니는 한 40만 명의 그 강성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자기가 장악하면 당대표 먹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먹었고 그다음에 이들을 장악하면 대선 후보 먹을 수 있습니다. 절대 저는 여야 갈등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워낙 소수이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요소는 이재명한테 별 부담이 안 될 겁니다. 계속 또 김건희 이야기 나오고 오히려 그럼요. 이재명 정부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의 가장 최대의 리스크는 뭐냐면 폭탄은 민주당이에요. 대통령실이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크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당정 간의 불협화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표출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 몇 개월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4개월, 5개월밖에 아닌데 이런 일이 간혹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도 높게 용산에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제발 조용히 좀 있어라 라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이고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표현도 있지만 정청래도 뭐 그렇게 불협화를 내가지고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당내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정청래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과격한 어떤 그 민주당 내 개딸 지지층들이 그런 과격한 요구를 하면 그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당의 문화 자체가.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엇보이기도 해요. 이재명이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데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되니까 뭐 국정을 책임지고 하니까 이래저래 고민도 하고 좀 실용적인 고민도 하지만 그건 이제 대통령이 된 이유고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민주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과정을 옆에서 누구보다 잘 지켜온 사람이 정청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팬덤 정치에 올라타서 당을 장악한다는 그 노하우를 메커니즘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활용했고 그걸 가장 잘 지켜본 사람이 정청래이기 때문에 또 활용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야, 나는 했는데 너는 하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객긴 독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 나쁘죠. 항상 슈퍼이크, 에이펙 슈퍼이크에서 좀 지지율 좀 어떻게 따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뭐라고 할 계제는 못 된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여당 야당 다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 강성 지지층이 휘둘리는 정당 문화에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몇 차례 있었는데 검찰개혁 문제도 있었죠. 그럼요. 이번 재판중지법도 그렇고 경고를 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질 것 아닙니까? 뭐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게 그 해소될 수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쭉 그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 특히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일들이 빈번히 있는데 예컨대 DJ 때 노무현 때 보면 DJ 노무현 때는 여소야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DJ가 정권을 잡고 노무현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여당이 약했어요. 숫자가 적었어. 그러니까 여소야대니까 이걸 전국을 돌파하고 통합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DJ는 그때 역시 정치인답게 정치 고수답게 그 여소야대의 어려운 상황을 이른바 연정
DJP라는 콜리션의 방식이가 이거나 타협의 방식으로 굉장히 성숙한 방식으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대화를 했고 노무현은 조금 거칠게 했죠. 여세야 되지만 거칠게 강대강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까지 당합니다. 여세야 되니까 탄핵을 당하죠. 탄핵을 당했는데 그 탄핵의 역풍으로 오히려 혜택을 봐서 2004년에 총선에서는 총선에서. 압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반수가 돼서 여대 야수로 바뀝니다. 여대 야수가 됐는데도 이제 그 이후에 노무현 후반기에 가면 또 민주당하고 노무현이 싸웁니다. 똑같은 명청대전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때 탈당까지 하고. 그렇죠. 천신정이 뭐 계기고 국회에서 뭐 열린우리당 완장찬삼 이른바 탄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탄돌이 대통령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때도 보면 문재인하고 이재명의 특징이 뭐냐면 여소야대가 아니고 여대 야소입니다. 네. 그것도 보통 여대 야소가 아니고 과반수를 훌쩍 넘는 여대 야소예요. 그런데도 이 이재명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 보면은 무슨 여당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포용하거나 좀 중도 실용적으로 가거나 이렇게 화합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야당식의 전투주의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 문재인도 사실은 여대 야수였는데 불구하고 적폐청산을 밀어붙이고 조국을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처하고 다행히 2020년에 코로나 덕분에 다시 또 압승을 했지만 그 뒤로 추미애가 나서서 윤석열 탄압하고 이러면서 정권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대 야수인데도 계속 개겼어요. 그게 저는 문재인의 무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은 더 다른 게 뭐냐면 여대 야수가 임기 초반부터 있었어요. 네. 이미 작년에 뭐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이 완전히 다수당이고 190석 가까이 되는데도 정청래 등등 민주당에서는 여당다움이 없고 야당다운 전투지 일관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생긴가요? 저는 그래서 진보 진영의 일종의 좀 문화 같아. 그러니까 야당했던 그 전투적 문화를 여당에 돼도 그대로 하는 거. 그러나 이게 DJ 노무현처럼 여소야대라면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겠다. 여소야대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대 야수 그것도 대단한 압도적 여대 야수 이거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이 처음이다. 그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의 업보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오래 축적된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포박당한 정당 정치에 저는 역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열린우리당과는 좀 사례가 다른 게 그때 열린우리당은 이랬지 않습니까? 초선 재선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제 중진들이 좀 말리고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뭐 해체 직전까지 그렇죠. 올렸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때 열린우리당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 이른바 탄도리들이 갠 건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나와서 그렇죠. 과격한 발언하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정청래 또는 추미애 최민희식의 이런 자기 정치는 뭐냐면 그 자기 정치를 지지해주는 강성 지지층이 올라타서 당에서 일정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 탄도리들은 당의 영향력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또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고 자기를 어필하고 환호를 받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정치였다면 지금 정청래 추미애 최민희식은 뭐냐면 당을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김어준이 뒤에 있잖아요. 김어준이 몰고 다니는 한 40만 명의 그 강성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자기가 장악하면 당대표 먹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먹었고 그다음에 이들을 장악하면 대선 후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메커니즘이 돼버렸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당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험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깨기 힘든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 가까이 남았는데 임기 초반부터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여야 갈등이 아니라 여야 갈등이 절대 저는 여야 갈등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워낙 소수이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요소는 이재명한테 별 부담이 안 될 겁니다. 계속 또 김건희 이야기 나오고 오히려 그럼요. 이재명 정부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의 가장 최대의 리스크는 뭐냐면 폭탄은 민주당이에요. 정말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근데 이건 민주당이 쌓은 업보고 이재명이 보여준 업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폭탄은 바로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자체고 그 폭탄을 제거할 거냐 말 거냐 또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재명이 제거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순순히 그걸 따를 것이냐 저는 앞으로 여기가 이재명 정부의 저는 가장 큰 뇌관이라고 생각합니다.